이슈 딥다이브에서는 시장의 중심 이슈를 꼽아보면서 그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지시인포 박수범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첫 번째 주제, 삼성전자 HBM3E는 아직. 외신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하기 위해서 퀄 테스트 처음으로 통과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부터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다렸던 HBM3E는 아직도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또 YC라는 종목이 오름세를 보여서 오늘장도 좀 좋거든요. 근데 이거 쭉 찾아가 보니까 또 HBM 모멘텀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모멘텀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어 있던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래도 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잘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이슈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의견 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얘기가 지금 이제 HBM3는 납품을 하고 있고 HBM3E 같은 경우에는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근데 이게 지금 2, 3일 전부터 원래 나왔던 내용이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외신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좋지 못한 삼성전자의 오늘 아침 시장 분위기를 좋지 못하게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좀 내려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퀄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 이 퀄 테스트가 통과될지는 저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어떻게 하든 퀄 테스트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블랙웰 B100이라든가 B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HBM3E가 들어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지금 현재 마이크론 물량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게 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 잡아 나가면서 조만간 좀 통과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벌어졌던 내용들이 오늘 재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슈화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SK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레거시 쪽 이제 SSD라든가 지금 현재 DRAM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ASP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보다 이제 공급량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HBM 쪽 생산 라인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DRAM을 생산했던 생산 라인을 줄이고 HBM 관련된 생산 라인을 높이다 보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10조 원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XL 2.0이라 해가지고 지금 CXL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다음은 누가 반도체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CXL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저도 이 시간이었나요? 한번 CXL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CXL 관련 종목들을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CXL 2.0 256GB의 DRAM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CXL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퍼스트무브로 좀 시장 점유율을 좀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모바일 쪽 최근에 발표된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S24도 마찬가지고 AI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AI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량이 작년보다는 올해 모바일 판매량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삼성전자 일단 해외 쪽 노이즈 나왔어요. 이 노이즈를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알아서 또 실적 기대감에 올라가지게 되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들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큰 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 HBM3 퀄 테스트 통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남아있는 재료들이 많다. 3 퀄 테스트 통과도 여전히 남아있는 재료라고 보고 계시고 이 밖에도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 어떤 타이트한 부분들 또 CXL 하반기 개화 모멘텀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그런 반응들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실적에 보탬이 되고 성장성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매수에 대한 기회도 아직 열려 있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다려왔던 HBM3E 관련했을 때는 아직까지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앞서 이제 박 대표님이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줬다 보니까 저는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 특히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이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이 3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약 83%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 외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게 지난주 이 시간이었어요. 지난주 이 시간 7월 17일에 반도체가 트럼프 피해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부터 반도체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그때 수급 이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약 1조 정도가 나왔는데 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약 1,200억 원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웠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현재 외국인의 비중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6월부터 좀 계속 상승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견조한 외국인의 비중이 나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수급발로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당장 나오느냐 혹은 좀 뭐 9월에 나오느냐 하반기에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아랫꼬리 달고 다시 한번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들 결국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같은 자리에서 크게 매수를 해도 좋다.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크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오히려 기회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에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 전체 매수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83%를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살 땐 많이 사고 팔 땐 적게 파는 이런 수치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결과물로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내일 SK하이닉스가 HBM 실적을 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 가운데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쪽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박 대표님? 저는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오늘장 SK 하이닉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고요. 갭 하락으로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 넘게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미리 앞당겨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위치만 종가를 형성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리고 HBM3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하고 있지만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SK 하이닉스에 좀 한 표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대비 20% 하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하이닉스고요. 팀장님은요? 저도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가 모아지면서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세론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치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물론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나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저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TSMC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를 상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지금 이 자리는 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죠. 신재생주 해리스 열차 탑승. 트럼프 트레이딩의 피해주로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주들, 그리고 반도체까지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다음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장 흐름 그렇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오랜만에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자, 일단, 해리스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 대략 한 2% 차이로 지금 해리스가,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 여론조사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던 IR법이라든가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던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특혜를 좀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회사가 이제 인텔이죠. 그 정도로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IRA법에 따른 2차 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을 좀 창출해냈고 그만큼 시장이 지금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뭔가 경기 둔화가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받쳐줬던 부분들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벌어졌던 부분들, 고용적인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칩스법이나 AI법에 대한 수혜주들, CS민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좋고, HD 에너지 솔루션, 요즘 HD 현대 그룹주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워낙 조선 선박 수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그와 반대로 이제 태양광 모듈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 흐름이 좀 약했었던 부분이었는데 HD 현대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좀 친환경 관련 종목 중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지금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생각보다는 박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또 갑자기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이고, 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올라갈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의 피해 주식들 전반적인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주 가운데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신 종목과 이 종목이 좀 윗꼬리를 달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흐름이 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신재생 에너지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나, 좀 이슈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 지지율을 역전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인물이 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를 한번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책을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한 상황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쪽에서 내세웠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지금 오늘 마리화나 관련 종목군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연속성 있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속성이 좀 더 추가적으로 붙기 위해서는 실적이 우선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현재 윗꼬리 살짝 달리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물론 테슬라의 영향도 있긴 합니다. 좀 힘을 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의 지지율이 다시 한번 요동칠 때 또 이제 반대쪽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중장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요. 네.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현재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실적 잘 안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따라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바닥권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성장에 대한 스토리뿐 아니라 업황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실적까지 좀 부각이 됐을 때 강력한 추세를 잘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출렁이는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이 아직은 좀 미약한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마지막 주제는 미용 의료기기 원탑은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 시즌에 따라서 점점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서 뭐 시장에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나왔는데, 저는 화장품 하면은 또 미용 의료기기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또 온화하게 미소를 지어주시네요. 공감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중요한데 미용 의료기기도 이런 좀 홈케어 루틴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 의견을 좀 확인해 볼게요. 미용 의료기기 원탑 있으실까요? 네, 원탑을 지금 이제 저는 VT로 보고 있습니다. 네, VT로 보고 있는데, 물론 비율도 있고, APR도 있고, 원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VT를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지난주였죠. 아마존 프라이데이에서, 지금, 스페셜 부스팅, 죄송합니다. 네, 부스팅이 아니라. 페이셜 세럼. 페이셜 세럼. 네. 네, 페이셜 세럼. 네. 아무래도 제가 화장품을 젊었을 때도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3위를 좀 차지했어요. 3위를 차지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특히나 이제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본 시장과 국내 시장에 좀 머물러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를 통해서 더 많은 물량이, 판매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리드샷이라는 게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제품을 갖다 투입시킨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피부를 개선해준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최근에는 또 뭐 트러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트러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뭐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현재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대중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고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쪽 마켓을 공략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려 좀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VC 자,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VT죠, VT. 예. 자, VT를 좀 보게 되면 전 고점 부분이 6월 달에 3만 원을 딱 터치하고 그때부터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긴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충분히 4만 원을 넘겨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만들어주면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VT를 기술적으로 좋고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눈높이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두 가지로 VT를 선택했습니다. 네, VT 엔터플러스 화장품주로 좀 기억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이러면 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리드샷이라는 흥행 제품이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 올해 하반기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나오고 있는 VT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미용 의료기기 원탑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는 비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그동안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던 기업이 클래시스였는데 클래시스가 대장 역할을 했던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비올의 2분기 실적을 좀 전망을 해보면 2분기 영업이익률 59%가 예상이 됩니다. 장비도 굉장히 잘 팔았는데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확대가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쪽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금도 수령을 했고 관련했을 때 로열티 같은 경우도 좀 일부 건에서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에 실퍼맥스가 중국 쪽에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 시장이 미국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 더 떠오를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대장주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갖추고 있는 비올이 미용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 대장주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의 진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실적에 가세를 하면서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비올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주가는 1,850원 선에서 3%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분의 미용 의료기기 원탑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 함께 하실 시간인데요. 거인의 시선에서 오전장을 함께 바라보고 오후장을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할지 거인의 시선 수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